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 대한에 걸맞게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9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 계량기 동파와 빙판길 교통사고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인균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을 나서자마자 들이치는 강추위에 몸이 잔뜩 움츠러듭니다. 사람들은 롱패딩으로 온몸을 감싸고 장갑, 목도리로 중무장을 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나마 몸을 데울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는 만석.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언손을 손난로로 녹여봅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출근길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 날답게 바람도 매섭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과 예산 영하 14도, 대전과 세종 영하 11도 등 영하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근무에 나선 주차 안내요원은 몸을 연신 움직이며 추위를 견뎌봅니다. 마스크, 또 기막에 이렇게 해서 추위를 견뎌야죠. 집에 가서 그냥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추위를 녹이고 다음날 또 나오죠. 영하권 날씨에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계량기를 감싸 놓아도 살얼음이 껴 열풍기로 일일이 녹여야 하는데 올해 들어 벌써 10세대에서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했습니다. 마지막 절기인 대안에 찾아온 이번 한파는 이른바 블로킹 현상으로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북서쪽 영하 35도의 찬 기운이 상층 고기압에 가로막혀 우리나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주말까지 충남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예상되고 낮 동안에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강한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 새벽부터 충남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빙판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이달 초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뒤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으로 반입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합동점검에서 천안시의 한 폐기물 업체가 경기도 남양주 지역 폐기물 500여 톤을 무단 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행정조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서 공주와 서산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에서 서울 금천구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사실을 적발했으며 현재는 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도심지에서 멧돼지 출몰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5개 자치구 포획단과 경찰, 소방이 연계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멧돼지가 교미기로 공격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야간 산행과 인적이 드문 곳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멧돼지를 발견하면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나 112, 관할 구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지역별 행정통합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지방분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또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는 않을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는 집중 취재를 통해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통합특별시 위상 등 주요 쟁점을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4년 동안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의 득실과 조세권 이양에 대해 서울지사 이재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로 통합교부금과 지원금을 신설해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에서 요구해온 조세권 이양은 국가 전체 세수 체계를 바꿔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실현도 쉽지 않다고 판단해 세법 개정 없이 통합하면 즉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조가 4년간 한시적 지원인데다 4년 후, 즉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확신이 없는 점이 정부 여당의 고민입니다. 20조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운용 수익으로 지원을 이어가거나 소모성 사업이 아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의 성격은 의견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반면 국민의힘과 대전시 충남도는 조세권 이양, 즉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양도소득세를 100% 이양할 경우 연간 1조 1,500억, 법인세 절반을 이양하면 1조 7천억, 부가가치세 5% 교부 등으로 3조 7천억 등 모두 합치면 연간 약 9조 원이 매년 들어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방세 비율 확대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최대 20조 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재정 분권은 비켜갔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계획은 중앙 승인에 묶이고 세원이 없으면 운영은 매년 지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통합지자체에만 조세권을 부여할 경우 충북 등 인접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하면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 특례를 받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에 지원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통합특별시가 존속하는 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원 기간을 10년 정도 늘릴 필요성이 거론되는 만큼 교부금 지원이 끝난 뒤 조세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20조 원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전, 충남의 경우 이미 수년 전 이전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새로운 혜택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전유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습니다.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민주당도 통합특별법안의 대표적인 차별점으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명시를 꼽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죠. 국민의힘 법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2020년 정부의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역 인근과 대덕구 연축동, 충남에는 내포 신도시가 이전 부지로까지 지정됐지만 7년 가까이 이전 기간도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2007년 1기 혁신도시에서도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은 이번 우선 이전 논의에 어느 지역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과제를 인센티브로 포장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번에도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되지 않아 공수표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도 않고요. 그런 말 때문에 생색내기용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이전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정부의 추가 발표가 나오면 충남과 협의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도 이미 논의 중인 공공기관을 차례대로 배분하는 드래프트제 도입 등이 행정통합과 어떻게 맞물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합의 성패는 이미 수년째 지연돼 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큰 틀에서 정부 지원안이 기준점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형 사업을 가로막아온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율권 확보가 왜 중요한지 이호진 기자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부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사업이 타당한지를 미리 따져보고 사업 실행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 하지만 이 예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사업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타의 기준 대부분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역에서는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사업 규모를 400억 원대로 줄여 예타를 면제받는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의 가능성과 경제성을 따져보는 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발전을 저해야 하는 규제가 된 셈입니다. 예타 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예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들도 보면 이 인구가 좀 적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근본적 목표는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있습니다. 특히 통합을 통해 지역 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이 수도권 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합특별시에 경제적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단순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예타 면제, 산업단지 지정 등 그동안 중앙에서 쥐고 있던 경제산업 분야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율성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타를 일정 기간 면대해 준다든지 또 하나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부여한다든지. 민주당에서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안에 통합특별시의 경제적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명확한 권한 이양 없이는 행정통합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습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대전과 충남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에 차기 지방선거부터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라는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진, 성광진, 오석진, 이병도, 이건표, 조기한, 진동규 등 출마 예정자 7명은 행정은 통합, 교육은 단계적 완성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복수 교육감제 적용 후 차기 선거부터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면 교육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민주당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위에 제출했습니다. 대전 중구가 대전 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구는 재정 자율권 보장과 자치구 권능 확대, 주민자치회 법정화 등 3대 핵심 조건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는 구민과의 대화와 주민 서명운동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2박 3일의 대이동 끝에 한국에 도착한 한화의 새 외국인 선수 페라자와 에르난데스가 곧바로 새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역대급 외국인 듀오였던 폰세 와이스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 베네수엘라 듀오는 새로운 홈구장을 둘러보며 한국 무대와 열정적인 한화 팬들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실내 연습장에서 가볍게 캐치볼을 주고받는 선수들. 올 시즌 독수리 군단에 새롭게 합류한 베네수엘라 듀오 페라자와 에르난데스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여파로 현지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지난 16일 나란히 한국 땅을 밟은 두 선수. 파나마와 네덜란드를 거쳐 꼬박 이틀이 걸린 긴 여정이었지만 도착한 다음 날 곧바로 대전 홈구장을 찾아 적응에 나섰습니다. 한화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페라자는 에르난데스에게 이전 구장과 차이를 설명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Era de ahí, estaba un espejo más al frente y hasta allá llegaba y hasta ahí era el gimnasio. Y mismo estaba el trainer. 처음 볼파크를 찾은 에르난데스는 만석으로 가득 찬 관중석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온 페라자는 지난 시즌 한화 경기를 꾸준히 지켜봤다며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팀의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No, bien, lo seguí desde el principio y nada, tratando de aprender, tratando de ver en qué fallaron y tratar de aportar mi granito de arena para que este año seamos campeones. No, en la parte mental, considero que este deporte es una parte mental, pues la que preparé mucho el año pasado y también mi defensa que la mejoré mucho. 역대급 원투펀치였던 폰세 와이스의 빈자리를 메우는 중책을 맡은 에르난데스도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No tengo ninguna presión, más bien siento que es un reto para mí, tratar de hacer lo que ellos hicieron o un poquito mejor, pero yo lo veo más que todo como un reto, no es presión ni nada, que soy un pitcher muy controlado, competidor y considero que mi recta es una recta de dominante. 두 선수는 오는 23일 1차 스프링 캠프지인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 한화의 한국 시리즈 우승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극심한 상가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세종시가 팔리지 않은 상가 용지를 주택과 공공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LH와 함께 세종 금강 남측 지역인 소담동과 대평동 일대 상업용지 5필지 2만여 제곱미터 규모를 주택 공공용지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공동주택 4,74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인 합강동을 비롯해 다솜동, 지편동 등 3개 생활권에 분양주택 4,225세대와 임대주택 515세대가 공급됩니다. 이번 공급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이 지편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